자, 오늘은 제목을 봐서 알겠지만 내신에서 전교 1등하는 친구가 좋은 대학을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지금 이제 학교에서 중간고사 끝났죠. 저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확실히 중간고사 이제 시험 대비 기간 되니까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 정말 막 인생이 걸린 것처럼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있고, 뭐 이제 한 2학년쯤 되니까 이미 내신이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은 좀 많이 의욕을 잃은 학생들도 있는데, 학생들이 대체로 생각하는 거, 심지어 학부형들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신 성적이 아주 좋은 학생들이 당연히 최상위권 대학, 우리가 말하는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같은 명문대학을 간다고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 무조건 아닌 건 아니지. 당연히 뭐 내신 성적이 좋으면 좋은 대학을 갈 수는 있지.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전에 선생님이 이제 강남 지역에서 이제 어떤 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이야기인데, 그 학교는 이제 한 학년에 한 400명 좀 넘었어요. 그러면 국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는 1등급이 한 17명 정도 되는데, 17명 중에서 국어랑 영어 1등급인 학생들이 여학생이 16명이야. 남학생은 몇 명? 한 명뿐이야. 거의 뭐 수학은 남녀 학생이 비슷한데 내신만 따졌을 때 국어 영어는 대부분 여학생이야. 내신 1등급이. 그러면 전체 내신도 여학생들이 엄청 좋을 거 아니야. 수학은 비슷하니까. 그러면 이제 실제로 대학을 갈 때 그 학교에서 상당수의 어떤 명문대학을 갔어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순관대, 한양대, 카이스트 갔는데 여학생들이 월등히 많이 갔냐? 반대였어요. 오히려 남학생들이 명문대학을 되게 많이 갔어. 뭐 이러니까 뭐 나보고 혹시 여혐 아닌가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고 정말 구체적인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왜 그런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된 입시 제도는 더욱더 그럴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해요. 자, 여기서 이제 내신 전교 1등이 명문대학을 못 가는 이유, 못 갈 수 있는 이유겠죠. 좋은 대학을 못 갈 수 있는 이유.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뭔데? 일단 수시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일단은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수시 제도는 수시 모집 인원 자체가 적죠. 작년까지는 최소로 잡아도 75대 25, 전체 모집 인원의 75%를 수시로 뽑았거든. 그리고 25%가 정시였죠.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고3 현역은 정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죠. 뭐 어느 정도는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물론 모든 대학이 그런 건 아니고요.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상위 한 20개 대학 정도를 잡았을 때 그 대학은 기본적으로 액면으로 나온 거는 수시가 60%, 정시가 40%인데요. 모집 인원이. 그리고 또 수시에서도 그 60% 중에서 이제 수시 모집한 지원한 학생들이 자격이 미달일 경우에 우리 미충원 인원이라는 어떤 인원수 자리를 만들어서 정시에서 그 자리를 채웁니다. 결국은 한 55대 45로 수시 모집이 한 55%, 정시 모집이 한 45%. 그래서 그 이전에 75%보다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일단 수시 모집 인원이 적으니까 수시로 대학 가기 어렵습니다. 보통 내신 전교 1등한 학생은 무조건 뭐 생각해요? 수시 전형을 생각하는데, 일단 수시 모집 인원이 줄었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겠죠. 당연히 수시가 들어가기 어려워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인데요. 대부분의 학부형인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수시 전형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생각합니다. 예, 학생부 종합 이야기하죠. 학생부 종합은 내신 전교 1등이 가기에는 좋은 전형은 아니죠. 왜 그러냐?
첫 번째, 학생부 종합은 내신이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죠.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학생부 종합은 작년까지 시행된 거로 보면 자기소개서라고 이제 전국의 모든 대학에 지원하는 자기소개서는 1번, 2번, 3번이 있어서 자기 고등학교 때 인상 깊었던 일, 그 다음에 공부한 경험,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자신이 대학 가서 하겠다는 어떤 전망, 의지, 이런 것들을 쓰는 건데요. 그게 일단 중요한 요소고요. 그 다음에 그거로 이제 1차를 뽑은 다음에 2차에서 이제 내신이나 또 그 외에 뭐 또 교회 활동이라든가 그 다음 출결이라든가 생기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가기 때문에 내신이 월등히 좋다고 해서 붙을 확률이 월등히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전교일등이 갈 수 있는 전형이 가장 유리한 전형은 아니었지. 그러면 그 다음에 작년까지 있었던 게 뭐가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 이거야말로 이제 내신 전교일등이 제일 유리하지. 학생부 교과 전형이 뭐예요? 말 그대로 교과 성적. 내신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거거든. 근데 이게 있잖아요. 올해부터는 이제 더 확실해졌어요. 일단 학생부 종합은 이제 일반고에서 가기는 거의 어려워졌어요. 왜냐?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뭐가 들어가요? 1차는 이제 뭐 서류나 이런 거 들어가는데 생기부의 영향력이 현재 약해졌고요. 현재 고1은 거의 폐지 수순을 밟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제일 중요한 게 학생부 종합에 이제 대부분의 대학이 뭐가 생겼어요? 면접이 생겼어요. 면접이라는 이 전형 절차 자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목고를 뽑기 위한 전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올해 그러니까 대학 들어간 학생들이 유례 없이 가장 일반고가 학생부 종합으로 대학을 많이 갔거든. 이유는 하나죠. 이제 그 전에 이 학생부 종합의 입시 비리가 뭐 정치인들 나경원이나 뭐 조국의 뭐 자녀나 이런 사람들의 비리 때문에 이번에는 소위 말하는 특목고에 특혜를 못 주다 보니 일반고 애들이 학생부 종합을 많이 갔는데 문제는 상위권 대학에서 특목고 애들을 뽑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학생부 종합으로 서류로 했을 때는 또 특목고 애들을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뽑았다가는 또 문제가 생기겠지. 나중에 감사할 때 드러날 거니까. 그래서 찾아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부 종합은 면접이란 게 포함됐어. 면접은요? 기록이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학생들을 마음껏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학생부 종합은 대부분 이과는 과고, 문과는 이제 전국 단위 자립형 사립고를 뽑는 거의 수단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반고 애들은 학생부 종합으로는 대학 가기가 거의 어려워졌죠. 근데 이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일부 학교의 학교 선생님들이나 입시 지도를 할 때는 무조건 니네는 학생부 종합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냐? 어차피 우리 애들은 수능이 안 돼. 그러면 내신 좋은 애는 일부 몇 명이니까 나머지 애들은 갈 거 없다. 수능이 안 되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조건 300명, 300명 전부 다 학생부 종합을 밉니다. 그 중에 한두 명은 붙겠지. 나머지 애들은 정말 가능성 없는 거에 그냥 희생되는 거야. 근데 올해부터 새로 생긴 수시 제도가 하나 있죠. 이게 또 내신을 잘 본 학생들한테 엄청 유리해요. 바로 고교 추천제라고 있죠. 이 고교 추천제는 한마디로 대학마다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학교에 추천할 수 있는 인원수를 줍니다. 쿼터라고 하죠. 쿼터제로 인원수를 일정 부분 배정을 해줍니다. 서울대는 직윤이라는 그 유명한 전형이 있죠.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가 2명을 추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연세대 10명, 고려대 뭐 한 10명 내외 해서 전국에 한 상위 한 15개 대학 등 잡았을 때 130 몇 장을 고등학교에서 추천해 줄 수 있어. 한 고등학교에서 130 몇 장을. 그 추천한 학생들을 선발할 때 기준이 뭐냐? 오로지 내신이에요, 내신. 내신 성적 좋은 애가 그럼 대학 가. 와, 그러면 학교 내신 전교 1등인 애는 서울대 가겠네? 아니죠. 뭐가 있어요? 그 고교 추천제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뭐가 있어요? 네.
수능 최저등급이란 게 있지. 다시 말하면 수능 최저등급이 되지 않는 학생은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일단 수능 최저에서 이미 걸러지는 거야. 그러면 그 상위 대학 중에 수능 최저가 없는 고교 추천자가 있냐? 있죠. 수능 최저가 없는 데가. 어디예요? 연세대와 한양대입니다. 이 고교 추천자는 꽤 많은 인원을 뽑는 거예요, 실제로. 수시 인원 전체로 보면 거의 절반을 뽑는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대학에서 절반은 학생부 종합으로 특목고 애들 뽑고, 절반은 고교 추천제로 해서 내신으로 일반고 애들 뽑겠다는 이야기지. 근데 수능 최저라는 게 일단 만만치는 않아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 세 개 학교 대략 보면, 이제 연세대는 아까 없다고 했죠. 서울대, 고려대는 국어, 수학, 과학 거의 국어, 수학, 탐구 정도가 2등급 맞아야 돼요. 뭐 영어가 수능 최저에 들어가는 학교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수능 영어 2등급은 앵간한 학생들은 다 받기 때문에 뭐 전교 1등 정도 수준의 학생은 뭐 무조건 받는다고 봐야죠. 그래서 뭐 수능 최저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영어는 큰 의미는 없고, 그럼 국어, 탐구, 그 다음에 수학 세 개가 2등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일단 전국에 이제 입시 제도가 바뀌면서 지금까지 수능을 포기한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전국에 있는 애들이 다 수능을 공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과목 2등급 받기도 쉽지가 않다는 거지.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최상위권 대학은 국어, 수학, 탐구를 모두 2등급 받아야 돼요. 거기서 일단 만만치 않은 경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학교에 전교 1등하는 학생이라도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전교 1등이라도 명문대 가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연세대는 그럼 연세대 가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했어요?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일단 연세대는 그 전교 1등들만 대부분 지원하겠죠. 거기다가 연세대는 또 다른 절차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내신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름의 걸러내는 절차가 있어서 일반고에서 막연히 내신이 좋다고 해서 이 고교 추천자로 연세대를 가는 건 무조건 열려있는 길이 아니에요. 다른 절차들이 되게 복잡한 절차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기는 좀 어려워요. 원래 연세대는 예전에는 작년까지 중에 특목고로 가장 사랑하는 대학이었죠. 그 다음에 한양대, 그렇죠. 수능 최저 등급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는 어떻게 했어요? 내신 등급이 무지하게 높아요. 그러니까 뭐 전교 1등이면 전과목 다 1등급일 거 아니야. 한양대 애들 다 전과목 1등급이야 어차피. 그럼 그 전과목 1등급끼리 붙어서 운 좋은 애가 붙는 거니까 확률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머지 학교는 수능 최저가 안 되면 안 되지. 근데 문제는 강남이나 목동이나 웬간한 학교들, 이 지역도 선생님 보기에는 뭐 대진고나 온종고나 뭐 고양외고 정도면 전교 1등 가까이 되는 학생들은 수능 최저가 안 되진 않아요. 문제는 그 나머지 학교들. 여기 뭐 대화나 뭐 중산이나 안곡이나 뭐 가좌나 뭐 동고나 다 마찬가지인데 학교에서 일단 무조건 내신 잘하면 명문대 갈 수 있는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줍니다. 수능 최저가 안 되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죠. 학생부 종합은 이미 일반고가 길 막혀 있고, 그 다음에 그 고교 추천제는 수능 최저가 안 되면 어차피 받아주질 않아요. 거기다가 수능 최저 맞추기는 정말 빡빡해요. 근데 내신 전교 1등한 학생들의 상당수는 어떤 애들이냐? 내신 몰빵을 해요. 정말 내신 때문에 목숨 걸고 공부해요. 그리고 또 이 학원들도 내신 전문 학원, 그러니까 수능 강의가 안 되는 학원, 과목하고 상관없이 그런 학원에서 또 그 잘못된 정보를 부풀려 줍니다. 야, 너 내신 전교 1등이니까 넌 서울대 갈 거야, 넌 고려대 갈 거야, 넌 연세대 갈 거야. 조금만 찾아보면 나와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내신에 몰빵해서 내신 성적은 좋으나 수능 최저가 안 되기 때문에 아예 고교 추천제로 원서를 내지도 못하고 수능이 안 되니까 정시로 당연히 못 가죠. 그래서 결국은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낮은 대학을 가거나 또는 이미 내신 전교 1등이니까 본인의 눈도 그렇고 어머님의 눈도 그렇고 명문대 아니면 서영고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을 거 아니야. 갈 수가 없어 근데.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재수를 하게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자 전교 1등이 대학을 못 가는 이유 간단하죠? 뭐가 안 돼요?
수능이 안 되면 답이 없어요. 수능 최저가 될 만큼 해야죠. 수능 최저, 국어, 수학, 탐구 몇 등급? 2등급 이상은. 그리고 그 서울의 중위권 대학 정도의 고교 추천자 가려고 해도 최소한 과목당 2등급 하나, 3등급 하나, 예를 들어서 국어 2등급이면 수학 3등급, 사탐 2등급 정도는 돼야 돼요. 아까 말했죠? 그런 건 절대로 만만하지 않아요. 근데 뭐 그래도 나는 뭐 대학을 가든 안 가든 내신 잘 볼 거야. 그럼 열심히 잘 보세요. 대학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자세히 알아보면 솔직히 말해서 수능을 몰빵하면 대학 가는 길은 있어요. 아까 정시 몇 프로라고 그랬지? 45%. 그 정시는 내가 서울대를 지원했다가 안 되면 연세대 가면 되고 연세대 안 되면 고려대 가면 돼. 아니면 그 밑으로 계속 내려가면 되지. 하지만 수시는 어떻게 돼요? 되거나 안 되거나 오거나 X거나.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수능이 안 되니까 내신은 몰빵해봐야 갈 수 있는 대학은 없는 거야. 그래서 제발 이제 자신이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고 아 나는 수능형이다. 나 수능에 목숨 걸린다. 그러면 그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수능에 몰빵하든가 아니면은 이제 저기를 하면 돼요. 뭐냐 내신. 내신과 수능을 함께 하는 그 두 가지를 함께 균형 있게 공부하면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꿈꿀 수 있어요. 수능 몰빵은 존재하지만 내신 몰빵으로 대학 가는 학생은 없어요. 그거는 극소수의 특목고 학생들에게만 허락된 소수를 위한 혜택이죠. 자,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전교 1등이 왜? 내신 전교 1등이 왜? 일반고 내신 전교 1등이 왜 좋은 대학을 못 갈 수도 있다는지 있는 건지 아시겠죠? 자, 안녕. 그만할게요.